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전쟁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 원, 교통방송 제작에 1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전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겁니다.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간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었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일 겁니다. 추경안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을 320억 원 추가하고 영화산업 제작 지원에 385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전쟁과 예술진흥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전쟁으로 영향받은 체육인, 출판인, 방송인 등은 왜 빼는 겁니까? 예술 지원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전쟁 전 지시인데 전쟁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추경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예산도 588억 원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추경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을 대통령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더기로 넣었습니다. 추경은 전쟁, 재해처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대놓고 위반한 겁니다.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정권의 민원 해결성 사업을 마구 끼워넣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성 예산들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삭감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단서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개입 의혹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에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은 정치 용어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론을 내려도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이 쓰려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 밝힌 뒤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부터 썼습니다. 현 정권은 과거 정치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한 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해 왔는데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라고 출범시킨 2차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수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특검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진술회의 의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무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벌이면서 이를 통해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대북 송금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 정치특검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 정권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 시작도 전에 사건 성격부터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나선 2차 특검의 태도입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하고 민주당 부분은 계속 뭉개다 뒤늦게 사건을 경찰로 넘겨 편파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찰 요청은 민주당 내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를 대검에 이첩했고 대검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감찰 요구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호응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지휘부는 수사검사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 발표 하루 전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선 감찰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구자현 총장 대행이 먼저 요청했고 법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총장 대행이라도 나서 검사들을 지키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 대행이 먼저 검사 직무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받고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검사들은 자신들이 왜 감찰과 징계 대상이 돼야 하는지 억울할 만합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 다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열고 특검도 가동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들에 대한 공격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검찰 지휘부가 오히려 정권 편에 서서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섭니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무엇을 기대하고 정권 편에 선 것인지 후배 검사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2024년 5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평생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선다고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대입에 반영해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고입에도 반영해 과학고 등에서 떨어뜨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학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를 때리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일인데도 학생 간 폭력보다 덜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전교조 등에서 학교에서 소송만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 같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학생끼리 폭력은 왜 학생부에 기록합니까? 자칫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하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게 하는 교육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사 폭행 같은 일은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